네,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만나보겠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110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해서 지난 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바른경제에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교수님 먼저 어떤 경제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는지 먼저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예, 국정과제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 비전은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이 국정 비전 아래로 이제 6개 국정 목표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 그리고 521개 실천과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정과제 발표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는 일, 그리고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국정과제 키워드가 모두 경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문화나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과제는 좀 소홀하게 다뤄진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제 워딩에서 보면 가장 먼저 꼽고 있는 게 코로나19 피해를 복구하는 것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세부 정책을 먼저 볼까요? 예, 그 110개 국정과제 중에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그 코로나 회복에는 방역 조치로 발생한 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인수위는 지난 2년간 그 551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이 54조 원에 달한다. 이런 추계를 낸 바가 있는데요. 네. 인수위는 그 소상공인 대출과 부실 우려 채권에 대한 긴급 구제식 채무 조정과 금융 지원, 그리고 이제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인하를 통한 경영 부담 경감 등을 이제 세부 과제로 제시를 했고요. 특히 그 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그리고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손실 규모가 큰 업체는 많이 주고 작은 업체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인 거죠. 액수는 최대 600만 원이 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의 일단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을 두고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 지원금 400만 원에 더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 지급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이게 이 때문에 이제 600만 원 일괄 지급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공약 파기가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차등 지원으로 바뀌게 된 건 결국 예산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 그 바른경제 시간에도 다뤘듯이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우려도 이제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과제를 봤을 때 특정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또 있습니까? 예, 이번에도 이제 뭐 특정 산업 육성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경제 안보라는 기치를 내걸고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그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 1,280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액을 2027년 임기 말이죠. 이때까지 1,700억 달러까지 약 30% 이상 확대를 하고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겠다. 그리고 로봇 시장에서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수출 주력 상품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그 빅데이터 기반 첨단 정밀 의료 확산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등 그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윤 정부가 그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방위산업체들도 호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 이 탈원전 정책의 폐지입니다. 예.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과제를 이렇게 폐지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텐데 교수님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지도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것은 국힘당에서 오랫동안 주장해 오던 것이고요. 이미 예견된 바였습니다. 그 인수위는 신한울 그 3사 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 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방식인데요. 원전 수륙 그러니까 수출 전략 추진단을 신설을 해서 2030년까지 총 10기의 그 원전을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원전 비중 확대에 따른 그 반대 급부로 방사성 폐기물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윤 정부는 고준히 그 방패물 처분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문제 해결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게 완성이 되려면 한 37년 걸리는 그 오래된 그 시설 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그 임기 내에 완성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통상부가 최신 그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문제를 위해서 경수로 발전소 내에 건식 저장소 신규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것 역시도 안전진단과 그 주민 설득 등 과정을 거치면 차기 정부 5년 임기 내에 완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원전 업계 관계자들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문제가 문제라고 실토를 하고 있는데요. 핵 폐기물 연구 처분 시설 부지를 정하기는커녕 아직 부지 선정 작업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탈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건 환경 단체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숙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주 원인으로 이제 꼽히는 부동산. 네. 이 부동산 정책 과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인수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을 위해서 뭐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등 그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합부동산세가 늘 뭐 역대 정부를 봐도 논란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을 하고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고요. 세율 체계 등 그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폐기하겠다 이런 네.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기조를 보면 이제 민간 주도라는 네. 말이 이제 계속 나오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인수위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는데 이건 네. 전혀 새로운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민간이 주도하지 않은 경제 정책을 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군사 독재 시절에도 경제는 민간이 주도한다고 표방을 했거든요. 원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국가가 통제하는 게 경제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정부의 역할은 자본주의의 그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편중 현상을 막고 경제 주체들 간의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과점 금지법이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금지라든가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금지 이런 것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한다는데 이의할 사람은 없을 네네.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은 하청 기업에 대한 그 불공정 거래나 재벌 기업들의 그 족벌 경영 등 불법 상속에 대한 처벌, 그리고 하청 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등 그 기업이 저지르는 횡포에 대한 각종 규제가 미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업에 대한 규제를 오히려 풀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세제, 자금 지원, 뭐 연구 개발, 기술 지원,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이건 이미 역대 정부들이 늘 추진해왔던 일이라 뭐 새로울 게 없고요. 그 기존의 R&D 방식을 기업, 정부, 대학 간의 R&D 삼각 협력 체제로 개편해서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것도 이거 IMF 이후에 역대 정부들이 계속 추진해오던 정책이라서 거의 익숙한 표현인데요. 예,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재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핵피아들의 그 이입에 부합하는 그 산업 정책을 펴겠다. 이런 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걱정되는 것은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 그리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른경제 새 정부 국정과제 경제 부문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